진빈 씨. 특정 공포증의 대부분은 이렇게 과거의 강렬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억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거든요. 싫은 건 싫은 거고, 그죠? 어렸을 때 개한테 한번 물리면은 조그만 개가 짖어도 그 개가 자기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겠어요. 뭐. 근데 오히려 그 개가 어른을 무서워야 되는데도 개 보면 싫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뇌에서 이제 편도랑 해마라는 부위에서 잘 관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에 굳게 깊게 새겨져 있겠죠. 가죽 제품 디자이너인 유은현 씨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특정 공포증을 갖게 된 경우다. 유 씨의 공포 대상은 뱀. 살아있는 뱀은 물론 영상이나 사진만 봐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 증상이 심각하다. 초등학교 때 뱀 사진이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을 본 것이 공포증의 시작이었다. 가죽 제품 디자이너가 된 지금 뱀 공포증은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스네이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충류 관련된 그런 가죽들을 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만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저희 그런 걸로 이제 뭐 가방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사진을 보고 트렌드 파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렇다면 공포를 느낄 때 유은현 씨의 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이오 피드백 검사를 통해 뱀 사진을 볼 때 신체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3분간의 검사 중 사진을 보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그러나 은현 씨는 사진을 보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심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충격과 공포는 검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근육의 긴장도가 뱀 사진을 보여준 시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심장 박동수는 사진을 보기 전부터 가파르게 올라 사진을 본 이후에도 분당 120회를 유지했다. 사진 속의 뱀일 뿐인데 왜 이렇게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fMRI, 즉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뱀 사진을 봤을 때 일반인과 유은현 씨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공포의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자극은 뇌의 시상과 후두엽을 거쳐 편도체에 이른다.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가 저장돼 있는 편도체는 방금 본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등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내 위험을 피하게 한다. fMRI 검사 결과 뱀 사진을 볼 때 유은현 씨의 편도체는 일반 여성에 비해 2배에서 5배 이상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에 깊숙이 있는 이 변연계가 어떤 이런 불안 반응, 공포 반응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자체는 우리를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뇌 영역이지만 이런 공포증 환자분들은 그런 반응이 불필요하게 사실 위험한 것도 아닌데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공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생존 반응이자 본능이다. 그러나 공포증은 이러한 본능을 넘어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질병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 공포의 대상은 문명의 발달과 사고의 위험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공포증에 걸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 또 비행기니, 또 고층 빌딩이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거의 없었던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위험의 요소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원래부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에서 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하는 이런 의미들이 덕지덕지 붙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걸 회피하게 되고 공포증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핏빛 노을을 배경으로 귀를 막은 채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 절규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공포와 불안의 작가로 유명한 에드바르트 뭉크의 대표작입니다. 공포란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데요. 그렇다면 뭉크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생전에 그가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 친구와 나는 산책을 나갔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처럼 붉어졌고 나는 한 줄기 우울을 느꼈다. 친구들은 저 앞으로 걸어 나갔고 나만이 공포에 떨며 홀로 서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이런 심리 상태는 공포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한데요. 뭉크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과 가족들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우울과 불안 속에서 자란 것이 공포증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대인공포증 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거나 남의 평가를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 사회공포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최근 학계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그중에서도 아버지의 과잉 간섭이나 심리적인 압박이 자녀를 사회공포증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민호 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다. 북적이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는 민호 씨. 3년 전 대인 공포증을 갖게 되고 나서 생긴 증상이다. 사람들 일단 많다는 게요. 다 딴 데 보고 있는데도 막 저 괜히 신경 쓰는 것 같고 긴장되고 혹시 나한테 말 걸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음반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 길이었던 민호 씨.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가나 싶더니 몇 걸음 가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민호 씨에겐 단순한 눈빛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다. 때문에 오랜만에 외출조차 민호 씨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정도의 거리가 될 때마다 몇 번씩이나 걸음을 멈추고서야 겨우 음반 매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옷도 이거밖에 없거든요, 옷이. 옷도 좀 여름 옷 있었으면 좋겠는데 옷도 사러 나가려면 꼭 항상 같이 다니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시간 날 때만 같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뭘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다 보니 친구들도 1, 2년에 한 번 만날 정도라는 민호 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전부여서 한때는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짜장면집 전화해서 뭐 시키는 것도 못해서 맨날 동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짜증내고 그러죠. 네, 그 짜장면집에 전화하는 거는 직접 상대방 얼굴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목소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 거에서 막 좀 휘둘린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쭈뼛쭈뼛거리고 말도 할 말도 잘 못하고. 통일, 안보, 웅변대. 네, 이게 여주 초등학교 다녔을 때 원래는 쾌활한 성격이어서 초등학교 땐 반장을 도맡아 했다는 민호 씨. 감성대회까지 나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심한 체벌을 당한 뒤 대인 공포증이 생겼다. 1학기 때는 전학을 가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이제 인쟁동 치료를 받으시. 그 후 학교도 자퇴하고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던 민호 씨는 급기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 팔에 칼을 대잖아요. 대는 게 자기 팔에 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아픈데 이 아픈 게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혼자 우울해해서 고통받고 그런 것보다 덜 아프거든요. 20살 어린 나이에 죽음을 생각한 민호 씨. 불안과 우울 그리고 자살 시도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